자, 봅시다. 76번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편하게 갈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근데 그렇다면 애초에 fx라는 함수가 저렇게 되어 있다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x 자리에 ax 플러스 b를 대입한 거랑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렇겠지, 단정아. 여기까지 괜찮겠어?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해보자. a의 제곱에 x가 들어있을 거고 ab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대? 4x 마이너스 6이랑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계수 비교에 의해서 a 제곱이 4라는 걸 알고 ab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도 알겠다.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 값은 2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 식으로 들어와서 2를 대입해 보니까 3b가 되네.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어려운 건 아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몇 개가 주어지던 간에 뭐 G, H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자. 이게 실질적인 의미는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F라는 함수 안에 GX라는 함수가 들어있고 그 안에 hx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hx를 gx에 대입하고 이렇게 만든 녀석을 fx에 대입하는 식으로 어서 오세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 가볼게요. 사진아, 여기 있는 거 말고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 자, 79번 가볼게요. 자, 집합이 있어요. x에서 x로의 두 함수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x에서 x로니까 자, 이렇게 1, 2, 3 1, 2, 3 요건 이제 fx라는 함수고요. 또 1, 2, 3 1, 2, 3 요건 이제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건 F1은 3으로 간대요. 이렇게 간답니다. G1은 2로 간대요. 이렇게 간답니다. 자, 그 다음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두 녀석이 어디로 갈지만 이제 정하면 되는데 저기에 정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먼저 순차적으로 해보자. 지금 저 식에서는 G 안에 F3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얘가 1이 된대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굴려보자. F3이라는 값이 어딘가로 향할 거거든요. 1과 2 중에 어딘가로 향했겠죠. 그렇죠? F3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여기로는 못 가.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갈릴 길이 있어요. F3이라는 값이 1로 갈 수도 있고요. F3이라는 값이 2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F3이 1일 때는 요거고 F3이 2일 때는 요거니까. 근데 이 값이 이제 1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 분명히 요 식에서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1이라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선택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2가 1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F3이라는 녀석은 2였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채워 넣으시면 되겠죠. 왜?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고 F2랑 G3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이렇게 가겠죠. G3는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1과 3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2번.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에서 A로의 함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정의역도 0부터 2까지, 지역도 0부터 2까지. 자, 그리드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합성함수, 우리가 합성함수의 추정 편에서 얘는 두 번씩 계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씩 계산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0이 들어갔어요. 0은 0이에요. 그쵸? 다시 또 0 집어넣으면 또 0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F0은 0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또 당연히 0이 되겠죠? 결과는 0입니다. 자, 이쪽 갈게요. 먼저
F 2분의 1이 필요해요. 2분의 1은 당연히 1이죠. 그러니까 얘는 F 1이 됩니다. 1은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가 됩니다. 자, 이쪽 갈게요.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1은 2로 가고요. 2는 0으로 갑니다. 자, 2분의 3은 1로 가고요. 1은 2로 가겠죠. 2는 0으로 가고요. 0은 0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 2, 0, 2, 0 더해서 4. 요거 질문하시면 괜찮겠어요? 해결됐어요? 됐어요? 누가 질문했어? 현주야 괜찮겠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요 그래프에서 함수값들은 다 당연히 그래프 위에 적인 거니까 0 들어갔을 때 0, 다시 또 0 들어가니까 0, 2분의 1 들어가니까 1, 다시 1 들어가니까 2, 여기서는 1 들어가니까 2 들어가면 0, 2분의 3 들어가면 1 들어가면 2 들어가면 0, 0 들어가면 0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83번 가봅니다. 자, 이번에도 합성함수의 추정인데 자, 합성함수의 추정에서 이런 식으로 뭐 70번, 20번, 50번, 100번 이런 것들 나오면 절대 우리가 이 70번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냥 규칙을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요 식에다가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할 거야. 첫 번째 한번 100을 대입하시면 당연히 99가 나오겠죠. 다시 두 번 계산하시면 또 2를 빼는 거니까 98이 나오고 다시 세 번 계산하시면 또 뺐으니까 97. 자, 이런 식으로 몇 번? 70번까지 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이거 질문하신 분? 저희 나좀 봐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고 있잖아. 이 합성함수가 거듭될수록. 그럼 70번까지 가면 이런 행동을 몇 번 한 거야? 70번 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10, 그렇죠. 그런 값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규칙이 조금 수월한 편에 속했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84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규칙 찾기인데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대응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 원소의 개수를 딱 봤더니 이제 4번 만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이 표현을 볼게요. 이거는 항등함수라는 표현이에요. i는 항등함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한테 대응하는 녀석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해봐. 봐봐. 예를 들어서 fn이 1인데 얘가 1로 가는 걸 찾아보고 싶어. 아니면 fn이 2인데 2로 가는 거, fn이 3인데 3으로 가는 거, fn이 4인데 4로 가는 거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1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맞죠? 왜냐면 이 말의 의미가 자 봐봐. F1은 4야. 근데 F 속의 F1은 이걸 한 번 더 계산하는 거고 실제로는 F4가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야. F 속의 F1이라는 녀석은 이걸 반복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3이 어디까지 가느냐? 2까지 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F 속의 F1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그 다음 과정이니까 1까지 와요. 따라서 이런 F라는 함수를 총 4번 거쳤기 때문에 F가 4번 이루어졌을 때 1이라는 값은 1로 가죠. 그럼 당연히 얘를 똑같겠지. 2에서 출발해서 1, 그 다음에 4, 3, 2, 4번 만에 자기 자신을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이다? 4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들의 대응 관계가 만약에 여러 개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숫자도 늘어나겠죠. 규칙성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그냥 차근차근 들어가면 됩니다. 이 F,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F3이라는 말의 뜻은 이거 3번 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번 거치고 한 번 또 거치고 한 번 또 거치는데 이 거치는 과정이 한 번의 연산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연산, 세 번째 연산들이 연속해서 쭉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자, 그 다음에 85번 갈게요. 여기가 쭉 질문이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추정 파트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쭉 나왔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또 갑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F1은 F라는 함수를 한 번 하겠다는 거고, 저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F2는 이거 2번 하겠다. F3는 이걸 3번 하겠다. 이게 실제로는 F 속에 F가 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최후의 설명이에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 설명 안 해요. 자, A가 있는데 한번 갔어. 또 가. 또 가. 자, 이거 몇 번 갔어요? 엄청 많이 가죠? 이걸 계속 가는 행동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n번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처음에 1, 2, 3, 4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해보자. 여기 1, 2, 3, 4가 있으니까. 자, 1이 들어갔어요. 1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3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을 더했어요. 당연히 2로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2라는 숫자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으로 갔어요. 자, 다시 3이라는 숫자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4로 갔어요. 4라는 숫자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럼 1로 가겠죠? 몇 번 만에? 4번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그 다음 과정은 당연히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동일한 함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함수를 얘가 저렇게 압축시켜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 정도로 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지금 손 드셔야 돼요. 그럼 이따가 다음 나머지 공부하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이거 이제 설명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걸 더 이상은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제 최후 수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1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거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8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야?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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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계속 가고 있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40 더하진 않고 뭘로? 4로 나누시겠죠. 그러면 몫이 얼마야? 아니, 몫은 상관없고 나머지가 얘가 0이에요. 나누고 떨어지거든요. 그럼 얘는 이게 한 세트 한 세트가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은 마지막에 얼마로 갔죠? 1로 가겠죠. 자, 3 갈 거예요. 3도 똑같이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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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진행하면 3으로 도달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가겠지?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3, 여기서 3은 어디로? 4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거 질문하신 분 손. 교야 괜찮겠어?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확실하게 말해요. 있을 것 같아?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이거 요 유형 질문하신 분들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보면 설명이 오히려 과한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규칙만 찾으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 말고 혹시 또 질문 있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으로 갈게요. 자, 역함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 13-3번까지 있네요.
지난 시간 역함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유형원 책에서만 가벼운 기초적인 문제들만 조금 숙제로 풀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역함수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역함수라는 건 함수의 역, 연산을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놨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대응 관계가 있는 함수가 f예요. 1이나 2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된대요. fx라는 식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들의 연산을 거꾸로 가면 어떠할까? 라고 표현을 생각해 본 거야. 자, 이 표시는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는 아니고요. f 인버스 정도로 읽게 됩니다. 자, 그때 근데 왜냐면 이게 지수에서 마이너스 1제곱을 역수로 만든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연산이라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대응에서는 이런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근데 역함수에서는 이 연산을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1 대입해서 3 나오고 2 대입해서 5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거꾸로 가려면, 자, 이게 식으로 따지면 y는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x에 1 대입해서 3 나오고 2 대입해서 5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연산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가는 연산은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y에다가 3을 대입하고 x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y에다가 5를 대입하고 x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역함수야. 그러니까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식도 그대로 써. 대신에 x에 대입해서 y를 구하는 게 아니고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게 역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놓고 이거 얼마야? 여기다 대입해놓고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연산을 시켰어요. 3x-7 이렇게 시키고 f에 여기 이제 fx라는 식으로 치고 1 들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나와요. 2 들어가면 얼마예요? 마일 나오거든요. 3 들어가면 얼마예요? 2 나와요. 이 정도는 다 연산 암산으로 가능하거든. 근데 봐봐. 자, y가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는, 자, 원래 함수에서는 x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역함수에서는 반대로 y에 대입해서 x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역함수거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y에다가 마사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마사는 3x-7 해놓고 x가 얼마야? 계산해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y에다가 y를 대입하고 x가 얼마야? 계산해야 되고, 얘는 y에다가 2를 대입하고 x가 얼마야? 계산해야 돼. 근데 이게 쉽냐? 당연히 짜증나겠지. 그쵸? 그럼 대입해서 연산 쫙 해서 답 딱 구하는 게 우리는 익숙한데 갑자기 답을 딱 던져주고 야, 이런 답이 나오려면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연산이 어때요? 어려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원리는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 연산하는 게 y를 집어넣고 x를 거꾸로 이렇게 연산하는 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효과적일까? 그러다가 그냥 야, 어차피 우리 y에 대입해야 되고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쵸? y에 대입해서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애초에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을 좀 변형시켜보자.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어떻게 변형시킬까? 일단 나는 y에 대입하고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가 최종값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x를 혼자 놔둘 거야. 이항시켜서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좀 전에 거꾸로 계산하기 되게 어려웠었던 요들의 연산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4가 들어가요.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7이 되면서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7이 되면서 2가 되고요. 2가 들어가요. 3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3분의 7을 더해서 3분의 9니까 3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해봤더니 야 이거 효과적이다. y에 대입해서 x를 거꾸로 연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세팅 자체를 y에 대입했을 때 x가 나오는 이런 구성으로 좀 식을 바꿔보자는 거지. 뭐 특별하게 뭔가 한 거 없어요. 그냥 이항시키고 적당히 더하고 나누고 한 거예요. 맞죠? 이 정도 연산이잖아요. 그렇게 해봤더니 야 되게 깔끔하다. 문제풀이가 역함수의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 야 그러면 우리 아예 이런 거 약속을 해버리자. 어떤 약속을?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일단 원래 주어져 있었던 함수를 가지고 x하고 y 역할을 조금 바꿔보자. x에 대입해서 y를 구해야 되는 원래 fx라는 함수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역함수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계산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얘를 x만 남기고 나머지 애들은 다 넘겨버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에 대하여 정리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연산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또 너희들이 이제 요게 또 혼동이 되는 거야. 무슨 혼동이 되는 거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x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는 게 너무 익숙한 상태야. 그치?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렇게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x에 대입해서 y를 구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 역함수는 뭐야?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래. 식이 이렇게 써있어.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래.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혼동이 와요. 왠지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x에 대입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거 본능이야, 본능. 왜? 3년 동안 너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은 x에 대입하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웠어. 그게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고민한 거지. 역함수는 원래대로 따지면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게 맞는데, 맞잖아. y에 대입해서 x를 구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헷갈려 한다고. 그렇죠? y에 대입하는 이 행동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배려야. 요건 배려야. 야, 식을 이렇게 쓰면 너 헷갈리잖아.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일단 알겠는데 최종적으로 원래는 f, y는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7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너 이거 겁나 어색하니까 야 이거 y잖아. x로 바꿔줄게. 그래야 너희가 좀 익숙할 테니까. 그나마 좀 진입 장벽이 낮을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무엇으로? x로 바꿔서 그냥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말은 원래는 이게 맞는데 x하고 y의 역할을 그렇다고 집합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냥 얘만 x로 표시해주고 얘만 y로 표시해주자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x하고 y를 이렇게 바꿔서 써주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 문제를 푼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자, fx는 2x-8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y는 2x-8이라는 녀석을 이항시키고 2로 나눠서 x는 2분의 1y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원래는 끝난 거야. 원래는 끝난 건데 야 너희 어색한 거 나도 이해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역함수에 y를 대입하는 게 맞는데 너희 어색한 거 우리도 인정하니까 자 x하고 y 바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전한 x라기보다는 그냥 표기적으로 너희가 익숙한 형태로 그냥 바꿔주는 의미만 부여한다. 그래서 역함수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는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x하고 y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는 건 그냥 표기상으로 바꿔주는 거야. 실제 x, y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색하니까 y에 대입하는 게 너무 어색하니까 그것만 그냥 x로 대입해서 너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겠다는 의미지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x하고 y의 역할이 그냥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표기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역함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함수의 식으로.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원래 주어졌었던 함수는 EX-8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거든요. 여기는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는 이런 함수예요. 이게 fx의 함수였어. 근데 봐봐. 제가 이 역함수를 구했죠. 그쵸? 역함수를 구했는데 x하고 y의 역할이 지금 뒤바뀌어 있으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의 y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럼 자,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거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러면 y절편은 뭐가 됐어요? 4가 됐어요. y절편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됐어요? 2분의 1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더니 여기 4를 지나고 그쵸?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그쵸? 자, 이제 눈이 있으면 보세요. 이 파란색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을 이루는 녀석은 y는 x라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그래프 그렸죠?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 그려봤어요. 자, 여기 4고요. 여기 똑같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도형의 이론 파트에서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y에다가 x를 대입하고 x에다가 y를 대입한다고 배웠어요. 요 정도는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기억하면 돼. y는 x 대칭이라는 건 도형에서 x에다 y, y에다 x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처음에 주어졌었던 이 식에다가 y에다가 x를 대입하고 x에다가 y를 한번 대입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이항시키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의 x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게 얘랑 결과물이 또 어때요? 동일하죠. 아, 역함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연산상으로 x에 대해 정리하고 이게 좀 보기 불편해서 y하고 x 역할을 바꿔서 딱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역함수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뭐 선후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에 대해서 정리하고 x, y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적인 접근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키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단문 까보고도 이건 기억해야 돼. 이게 한 문제가 시험 문제거든요. 보세요. 이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맞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이 점을 역함수 또한 반드시 지나요. 그럼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의 인버스 x라는 역함수가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가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안 나오는 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구하고 그들의 뭘 해야 돼? 교점을 찾는 연산을 해야 돼. 근데 번거롭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이걸 기억해야 돼. 반드시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그러면 y는 fx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지 말고 y는 xy의 교점을 구하면 어떨까요? 생각해봐. 시커먼색이랑 빨간색의 교점을 구하면 시커먼색이랑 파란색의 교점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연산 생각해봐. 단순하게 봐도 얘랑 연산하는 게 편해. 얘랑 그냥 는 x 하는 게 편해. 는 x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세상에 이것보다 쉬운 식이 어딨어. 그치? 상수함수 빼고.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반드시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가끔 문제에서는 역함수 식을 안 주기도 해요. 그래놓고 y는 x와의 이 교점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으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역함수에 대해서 제 느낌이 제가 조금 조급하게 한 느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두 번 들으면 기억하겠지? 자, 근데 이 역함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역함수의 기본적인 개념, 방향성, 그리고 표기 수단, 그리고 식을 역함수로 변형하는 방법, 그래프에서 y는 x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교점은 y는 xy 교점과 일치한다라는 걸 쫙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한마디를 빼먹었네요. 혹시 아세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빼먹었어. 단어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지? 이 함수가 땅땅땅땅땅이어야 해. 같은 글자가 두 번 들어가. 교야. 그렇죠. 1대1 대응. 중요합니다. 1대1 대응해야 돼. 소연아, 왜 1대1 대응해야 해? 그래요. 겹치지도 않고 갈 곳도 있고, 그치? 왜냐면 애초에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줘야 역함수도 갈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역함수라는 거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고민하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명인데 내가 도대체 누굴 선택해야 될까? 고민할 거야. 얘는 나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난 갈 곳이 없네? 이런 고민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지우가 너 그거 아니? 현준이가 너가 딱 떠나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웃음을 잃기 시작했어. 월요일에 피크였거든. 그래서 내가 월요일에 현준이 아픈 줄 알았어. 얼굴에 어둠이 내려와 있는 그늘이 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가 아픈가 뭐 힘든 일 있나 뭐 그랬거든. 신경이 쓰였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서 얘랑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봐야 되나 그랬거든. 너 오니까 지금 밤 웃잖아. 신기한 일이. 지금 웃잖아. 봐봐. 나 현준이 웃는 거 일주일만에 봤다니까. 우와. 지우가 현준이가 너 많이 좋아하네. 자,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1대1 대응 관계가 필요합니다. 지호야, 1대1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요? 네. 아니요. 저는 이런 문 내셨는데. 그런데 왜 또 틀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자, 1대1 함수가 뭐야? 봐봐. 1, 2, 3 A, B, C, D 띵, 띵, 띵.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게 1대1 함수잖아요. 물론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대1 함수는
이런 a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버림받은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역함수로 존재한다. 틀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함수다. 맞아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잖아. 그런데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근데 1대1 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만 틀려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는 얘가 나오겠지. 1대1 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명제로 나오겠지. 참거지. 그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공부했었던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에 집합의 조건이 같은 거랑 원소가 같은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밖에 장난을 못 쳐요. 왜냐면 장난칠 건 뻔하거든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이제 역함수와 관련된 거 이제 문제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이 이제 됐으니까. 잠깐만, 이게 어디 갔어요? 그게 다 알아요. 아, 맞다. 여행 갔다 그랬다. 맞다. 여행 갔다 그랬다. 지성이 여행 갔다 그랬다. 아, 내가 여기도 안 써놨네. 아유, 우리 친구니까 지성이가 여행 가네. 추워? 비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절대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여름 감기는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자, 가봅시다. 역함수 개념적인 얘기들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함수의 성질만 살짝 한번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G 합성함수 F X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누가 나와요? Z가 나오게 돼요. 두 번 거쳤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싶어. 이거 전체에. 그러면 이렇게 갔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와야 돼. 맞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도현아, 이렇게 갔잖아. 그럼 얘는 F라는 함수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만났겠지? 네. 돌아올 때는 누구부터 만나야 돼? 그런데 G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얘를 만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선생님 외워볼게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갈 때는 F부터 만났지만 이걸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G부터 만나야 돼서 이렇게 둘의 순서를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합성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하긴 했어요. F라는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가 있어요. 지우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올까? 그렇죠. X죠. 왜? X가 있는데 Y가 있는데 갔는데 순서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먼저 가고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먼저 와도 상관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남게 됩니다. 왜? 갔다가 오던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의 합성함수에 X를 대입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요. 그러면 하시나 둘의 합성함수가 X를 대입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들어왔어. 그럼 F랑 G는 서로 무슨 사이일까? 그렇지, 역함수 사이가 되겠지. 이 둘은 F 입장에서 F의 역함수가 G가 되는 거고요. G 입장에서 G의 역함수가 F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 표현은 세 개짜리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자, G, F, H 제가 이렇게 섞어봤어요. 그러면 현준아, 뭐부터 써줘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면 표현들 잘 보세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는 건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저 f의 x는 2x-5를 먼저 역함수로 바꿔주는 거야. 편하게, 편의상 이렇게 있는 녀석을 이항시켜서 y 플러스 5는 2x 그리고 x만 남기고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x, y의 역할만 바꿔주시면 이게 역함수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2가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5 해서 2분의 7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여기다 a가 들어갔어. 그래서 fa는 2분의 1에 a 플러스 2분의 5가 7이 됐대요. 그럼 이제 연산을 해야 되겠지. 이항시켜서 2분의 14에서 2분의 5를 뺐으니까 2분의 맞나? 9. 그리고 a 값은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긴 해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FM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솔직히 1차 함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잖아요. 굳이 역함수 풀지 말고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생각하는 거야. 얘의 역할은 지금 y거든요. 얘가 지금 x인 건 아시죠? 원래 역할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이 a-5가 2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가 y고 얘가 x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2 곱하기 7-5가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역함수니까. 왜 갑정기를 돌이켜 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7이 되고 a의 값은 2분의 7이 되고 똑같은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a의 값은 14에서 5를 뺐으니까 9가 나오는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식을 만들어서 대입해도 되지만 거꾸로 계산해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연습만 해볼게요. 쉽게. 너무 쉽나? 너무 쉽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고1 수준은 되지. 자, 그렇지. 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질문을 떠납니다. 하진아, 얘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얘가 언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가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x는 뭘까? 그렇죠. 마이너스 3. 자, 지우라. 얘가 언제 5가 나올까? 2분의 1. 교아야, 얘가 언제 0이 나올까? 한영아, 얘가 언제 마이너스 4가 나올까? 그렇죠? 지우기 봐줄게. 자, 현준아, 얘가 언제 3이 나올까? 오, 좋아.
도윤아, 얘가 언제 10이 나올까? 3. 그렇지. 지호야, 얘가 언제 마이너스 6이 나올까? 마이너스 5. 괜찮죠? 지우기 한번 해볼래? 얘가 언제 14가 나올까? x가 얼마일 때? 바보가 돼서 오질 않았네 지우기. 그래서 10일 놀고 왔는데도 야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쵸?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얘가 언제 2가 나와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언제 2가 나와 물어봤더니 x의 값이 2분의 7일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7을 바로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a 값이 나올 테니까 역할이 그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x에서 x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도연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저 표현을 다른 말로 1대1. 오,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 역함수 존재가 실제로는 1대1 대응하고 똑같은 단어인 거야.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똑같이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1, 2, 3, 1, 2, 3 돼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f1은 2로 간대요. 근데 역함수에서 3도 2로 간대요. 맞죠? 이 얘기야. 그러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 상태에서 3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워밍업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3번만. 이거 뭔지 아시죠? 함수값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랑 이것만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20초면 다 풀 거예요. 그래도 지우기 책 안 버리고 잘 가져왔네요. 저는 이사한다고 책 버렸었잖아. 자, 나는 다 했다 손. 1명, 2명, 3명, 4명, 5, 6. 도전 파이팅! 파이팅! 자, 볼게요. 왜 제가 20초면 다 된다, 충분하다고 했냐면, 보세요. 도현아, 얘는 얼마야? 1. 얘는 2, 얘는 3, 얘는 5. 이렇게 하면 끝나죠. 왜? 얘는 제가 항등함수라 그랬어요. 얘도 제가 항등함수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잖아요. 자,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역함수 역함수는 항등함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계산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자, 이제 곧 쉬는 시간 들어갑니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괜찮거든. 아, 근데 얘네들 이상하게 x가 붙어 있네. 뭐 하라는 거예요? 식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건 저희랑 같이 해볼 건데, 자, 이쪽에서 이거 봅시다. g 합성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하면 우리는 순서가 뒤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연산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 알아요. 그쵸? 자, 이 아이에서 이걸 진행하셔야 되는데 뭐 딱 봤더니 여기에 그 함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쉽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언제 1이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호야, 언제? 마이너스 6. 그렇죠? 자, 현준아, 차근차근 가보자. 이거 얼마예요? 그 지금
4. 지우가 얼마예요? 4, 3. 지우라 이거 얼마예요? 규아야 이거 얼마예요? 3? 단영아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진짜. 1? 하진아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야, 왜 그럴까? 형 어떻게 이렇게 정렬하는 선생님인가? 내가 안 물어본 사람 있나 지금? 도현아 얼마야 이거? 근데 저 3번 저거에 물어보는 거. 아니 이거 내가 손을 가렸잖아. 네. 지 역함수 3. 그러면 4. 와. 미안하다. 야, 설명이 너무 표시해놨어. 와, 이거 그냥 는 선. GX가 있잖아요. 이상수. G의 역함수 3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죠? 얘가 언제 3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다 틀렸어. 신기한 일이다. X에 뭐 들어가야 돼? EX 4면은 2구나. X에 뭐 들어가야 돼? 와, 하지 말고 X에 뭐 들어가야 돼? 아는데. 현준아, X에 뭐 들어가야 돼?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웬 말이며 마이너스 2는 웬 말이며 그쵸? 그래요. 자, 나왔으니까 봐봐. 얘가 지금 얼마래요? 2래요. 다시 한번 가보자. 지우야.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래요.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연산해볼게요. 자, 요것들 이제 구할 건데, 자, 첫 번째부터 해보자. G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y는 2x-1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자, 첫 번째 과정, x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항시키고 2로 나눴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x하고 y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봤더니 얘하고 얘하고의 합성함수가 필요하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의 역함수도 필요했어. 자, 이 녀석의 역함수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항시키고 3을 곱했어요. 그래서 3y-3 그렇죠? 이항시켜서 y-3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3y-9 여기는 x만 남았겠죠? 두 번째 xy 역할을 바꿨어요. 자, 이게 지금 누구고요? g의 역함수고요. 얘는 f의 역함수입니다. 합성함수를 만들래요. 자, 이 표현의 의미는 f의 역함수 속에 g의 역함수가 들어온다라는 개념인 거니까 이 f의 역함수 속에 g의 역함수가 들어와야 돼요. 한마디로 f의 역함수 속에 요거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녀석이 요 x 자리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3의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9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분의 3의 x 플러스 2분의 3에서 얘를 뺐으니까 얘가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네 번째 답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저 아이의 그래프는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입니다.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얘는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그래프는
요 둘을 연결시켜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2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식도 보이더라. 우리가 이 아이를 엑셀에 대해 정리하고 하시면 식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네, 그래프로도 접근하는 게 가능하더라. 직선의 경우에는 왜? y절편이 주어졌어요. 그쵸? 2분의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 뭐만?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이런 기울기거든요. 이거 빨리겠다. 자,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x절편, y절편과 x절편 이용하면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 기울기니까.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두 점의 좌표 0,2분의 3 그리고 3,0 가지고 그냥 x에서 뺐고 y에서 뺐다. 그래서 안에 거 곱해서 6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가지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넘기고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y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주고 x, y 역할을 바꿔서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뭐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고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예제로 들어볼게요.